정치권 이슈와 정책 분석을 통해 여론의 심장을 저격하고 민심의 흐름을 날카롭게 꿰뚫어 보겠습니다. 여심저격 최수지 국민의힘 서울시 의원, 안규령 민주당 상근부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날씨가 정말 많이 추워졌습니다. 두 분 건강은 좀 괜찮으신가요? 예, 괜찮습니다. 네, 오늘 열심히 싸워야 하니까 목 관리 평소에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야 전국에도 한파가 찾아왔고 남북 관계도 얼어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다뤄볼 주제는 9.19 합의 파기 공방인데요. 어제 북한이 우리 정부의 효력 정지를 문제 삼아서 9.19 군사 합의를 파기하고 추가 도발을 예고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도발 시에 강력하게 응징하겠다고 경고를 했고요. 민주당은 우리 정부가 빌미를 제공했다면서 강대강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자, 이번 사태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안 대변인부터 들어볼까요? 네, 북한이 정찰 위성을 발사했습니다. 우주 궤도에 올린 것이죠. 그런데 우리 정부가 곧바로 9.19 군사 합의의 일부 조항의 효력을 정지시켰습니다. 군사분계선 상공에서의 비행을 금지하는 조항인데 그러면 북한이 당연히 반발을 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11월 30일에 군사 정찰 위성을 발사할 예정에 있습니다. 우리는 되고 너네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9.19 군사 합의의 효력을 정지시키면 어느 나라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당연히 북한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고 9.19 합의의 파기 수순으로 간다 이렇게까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조치를 취한 것은 좀 명분이 필요한 게 아니었나 싶어요. 사실 이번에 효력을 정지시킨 조항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군사분계선 상공에서의 그 비행을 금지시키는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근거리 감시 정찰이 좀 금지되어 왔거든요. 북한의 감시 정찰 능력은 우리나라에 비해서 현저히 떨어져 있습니다. 근거리에서만 가능하다라는 평가가 나오고요. 그에 반해서 우리나라는 한미 동맹 같은 경우에는 원거리, 고고도에서도 가능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 1조 3항 조항이 북한에 더 불리하다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정지시킬 이유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했을까 두 가지 정도라고 짐작이 되는데 하나는 어쨌든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된 합의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윤석열 정부가 전임 정부 지우기에는 아주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난 정부에서 합의된 내용을 파기시키고 싶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두 번째는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필요한 남북 관계의 긴장을 조성시키기 위한 의도가 아니었나 그렇게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네, 두 가지 상황에 대한 의심을 하셨는데, 자, 일단 신원식 장관은 북한이 군사합의 효력정지 빌미로 도발하면 강력하게 응징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매일 그 합의를 3번에서 4번 정도 위반을 한 상태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들어볼까요? 네, 앵커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사실 이 군사 합의 같은 경우는 5년 전에 생겼습니다. 그리고 5년 동안 3,000번이 넘는 이 합의 위반 사항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북한이 지금 좀 전형적으로 적반하장으로 나오고 사실은 이거를 조금 미리 준비한 듯한 모습까지 보였던 게 아닌가라고 비판을 하고 싶은데요. 실제로 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에서 2022년도에 연구한 결과를 보면은 이미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한 이후에 이 9.19 군사 합의를 선제적으로 파기할 수도 있다 이런 분석까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좀 민주당에서는 사실 이거에 대해서 비판을 좀 강하게 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비판은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어요. 우리나라 제1야당으로 좀 이렇게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 정부를 향한 언사를 좀 비난을 하는 것보다는 좀 북한을 향해서 같이 비난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들었고 또 북한에서 이 사용한 언사를 보면요. 대한민국 것들의 고의적이고 도발적 책동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강하게 좀 군사 합의를 사실상 파기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 이 우리가 사실은 그동안 북한과 맺었던 합의나 선언 이런 것들을 중에서 우리나라가 먼저 깬 적은 절대 없습니다. 늘 북한이 먼저 깼었죠. 그리고 92년도에 한반도 비핵화 선언도 마찬가지고 정치 군사의 모든 합의사항 전면 무효화할 때도 그랬고 또 불가침 협의 같은 경우도 깰 때 조평통이 마찬가지로 북한에서 먼저 깼습니다. 그래서
신원식 장관이 말했던 것처럼 북한도 합의를 사실상 이렇게 파기한 상태에서 또 다른 도발을 멈추지 않으면 우리도 좀 이걸 억제하기 위해서 응징 대응을 해야 한다. 여기에 동의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9.19 군사 합의가 체결된 이후에 위반 사례가 있었고 그에 따라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 적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따른 무력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고 사상자도 발생하지 않았거든요. 이거는 팩트입니다. 그리고 일부 또 군사 활동에 제약이 생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군비 통제가 무엇인지 군비 통제의 상식과 취지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데 군사 활동을 활발히 하자라는 것이 아니고요. 군사 활동에 제약을 두어서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이 생기지 않게 하고 상대의 신뢰를 구축하고 여기에 따른 무력 충돌이나 전쟁 위험을 방지하자라는 것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본 취지에 맞게 생각한다면 우리 정부가 이번에 취한 조치는 오히려 북한이 원하던 그 이제 정찰 금지를 풀어주면서 앞으로 무력 충돌이나 군사적 군장을 더 유발시키는 행위임에 다름없다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그 안보 상황 긴장을 더욱더 높이는 일인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에 대한 답변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근데 그 합의 위반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사실상 무력화하는 뭔가 그런 상황, 아니, 무력적인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김정은이 직접 완충구역인 창린도에 나와가지고 포병 사격 훈련을 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GP나 이런 우리 영공에도 무인기가 날아오기도 하고 GP에 낙탄이도 떨어져 오기도 하고 그런 네.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우리만 지키고 있었던 합의다. 그래서 북한한테는 의미도 없었고 애초에 좀 존재하지 않은 합의였었지 않을까 걱정이 됐었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개인적으로 우리가 먼저 이 군사 합의를 파기하겠다고 선언을 했었어도 저는 잘했다는 평가를 개인적으로는 했을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무래도 그 야당 측에서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는 내용들이 많다 보니까 제가 한 가지만 더 정리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그 내부를 다스리기 위해서 외부의 적을 뒀을 때 좀 정치를 하기 쉽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번 총선을 앞두고 좀 남북 관계 일부러 긴장감을 더하기 위한 그런 전략이다라는 말씀을 안 대변인 하셨는데 자 그에 대한 생각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건 사실은 좀 옳지 않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러면은 사실 북한이 우리 여당과 정부를 도와주는 격이다라고 오히려 반문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국민의힘은 선거를 위해서 북한에 돈을 주고 총을 쏴달라고 했던 그 정당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여기까지 할까요? 자, 좋습니다. 저희가 다음으로 또 준비한 질문이 있으니까요.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생 법안 표류에 대한 내용인데요. 여야가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 재추진과 쌍특검 법안 처리를 놓고 충돌하면서 130개가 넘는 민생 법안과 예산안 처리가 뒷전으로 밀려있는 상황인데 일단 어제 그 본회의가 무산이 먼저 됐고요. 11월 30일과 12월 1일 본회의 또한 개최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 됐습니다. 경쟁에 묶여서 표류가 된 민생 법안, 이건 어떤 해법이 나오면 좋을지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죠? 해법이라고 하면 여당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필요하죠. 애초에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재추진할 것이다, 상정시킬 것이다, 그리고 쌍특검법을 상정시킬 것이다 이런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화들짝 놀랐던 것 같아요. 법사위가 파행이 됐죠. 국민의힘 그 위원장의 주도로. 국민의힘은 이동관 위원장을 지키기 위해서 앞서서는 필리버스터를 포기하더니 이제는 130개에 달하는 민생 법안을 포기한 것이잖아요. 여당의 그 위치, 자격으로서 좀 무책임한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이동관 위원장이 얼마나 중요하길래, 이동관 위원장을 지키는 일이 얼마나 심각하길래 이렇게까지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하는 걸 보면 국민을 위해서 민생을 챙기는 것보다는 그냥 이동관 위원장 지키기에 혈안이 된 모습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하고 싶은 말도 마찬가지인데요. 민주당에서는 사실 내년도 예산안 처리보다는 이동관과 그 검사들 탄핵이 더 중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오히려 저는 들었습니다. 본회의를 도대체 왜 잡아둔 겁니까? 이 예산안을 처리하고 민생 법안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잡아둔 거였거든요.
그리고 예산안 통과 원칙일, 그러니까 이 법정 예산 심의 시한은 12월 2일입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 직전까지도 대치 양상이 될 것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예상이 되는데, 오늘 홍익표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참석하지 않더라도 30일 본회의에서는 탄핵소추안을 단독 처리시키겠다. 좀 이렇게 협박까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앵커께서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지금 현안 법안들이 많이 산적하게 계류되어 있는 상태고, 또 이종석 헌재소장 임명 동의안도 국민적으로 좀 급한 일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국민들의 생활과 이 피부와 직결된 법안들은 좀 처리를 하는 것보다는 탄핵안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은 네. 이해를 할 수 없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일단 정치적인 이슈로 뭔가 이 본회의를 열려고 하는 것보다는 일단 양당이 좀 타협과 대화를 통해서 어떤 것들이 우선시 되고 후처리는 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다음 주에 의장이랑 같이 이야기를 한다고 하니까요. 양당 원내대표가 좀 그런 예산안이라도 먼저 처리를 해놓고 논의하는 모습들을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 헌재소장 임명 같은 경우에는 여당 안에서도 임명이 필요하니까 본회의를 열어달라라고 여당 안에서도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윤재욱 원내대표가 뭐 예산안과 연계시켜서 본회의에 뭐 동의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애초에 정치적인 이슈로 본회의를 열려고 한 것이 아니라 11월 30일, 12월 1일 같은 경우에는 여야 합의로 애초에 본회의를 열기로 이미 합의가 된 날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 뭐 이동관 위원장과 두 검사에 대한 탄핵 그리고 쌍특검 처리될 것 같으니까 지금 이렇게 온갖 핑계를 대고 미루거나 피하려고 하는 것이죠. 정말 무책임한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자,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자, 국민의힘 내부 사정입니다.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당 핵심 인사들의 총선 불출마와 험지 출마 권고에 대해서 호응이 없자 일주일을 기다리겠다 이렇게 최후 통첩을 보냈는데, 자, 이런 가운데 혁신위 내부에서는 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김기현 지도부 체제 유지를 위한 시간 끌기용이다. 혁신위가 바로 시간 끌기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 공개된 발언 때문에 지도부와 혁신위 거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최 의원은 앞으로의 이 상황을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네, 일단 사퇴설이 좀 돌았습니다. 근데 오늘 국민의힘에서는 이 사퇴는 없었다라고 이 소문을 일축시켰고요. 그리고 혁신위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도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지만 현 지도부와 혁신위가 갈등을 가지는 것은 혁신위가 일을 잘하고 있다라는 평가거든요. 일을 잘하고 있다. 네네. 네. 그래서 원래 이렇게 좀 갈등이 생겨야 혁신위가 좀 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표면적으로 일단 지난주에 만나가지고 좀 닫아놓은 것 같았으나 사실 혁신위에서 지금 내고 있는 안들이 조금 최고위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이 같습니다. 사퇴설은 어떻게 나온 건가요? 사퇴설이 사실 네. 혁신위원회에서 1호 혁신안을 냈었는데 그것은 좀 빠른 시간 안에 최고위원회에서 받아줬습니다. 근데 지금 2호에서 5호까지 나오고 있는 동안 이것들은 좀 처리가 되지 않고 혁신위와 좀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양상이니까 좀 그런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사실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리고 좀 그 사이에 있었던 2호, 이 불출마와 험지 출마 관련한 것 때문에 갈등이 번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그 김경신 혁신위 대변인도 좀 시간 끌기용이다 이렇게 네네. 이야기를 하셨는데 출범한 지 벌써 한 달이 되었습니다. 아, 벌써 한 달인가요? 네네. 네. 그래서 총선 준비를 이제는 좀 국민의힘도 해야 할 때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도부에서도 얼른 의사 결정을 해서 어떤 혁신안이 받아들여질 것이고 어떤 것은 안 되는지 좀 의견이라도 정리를 하던가 아니면 얼른 최고위원회에서 이런 것들을 논의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당 바깥에서의 시선도 짤막하게 들어볼까요? 네, 제가 길게 이야기할 건 그렇죠? 아니고요. 네. 뭐 혁신위원들의 사퇴가 있었든 없었든 어쨌든 내부에서 혁신위는 김기현 지도부 체제 유지를 위한 시간 끌기용이라는 발언이 나왔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혁신위와 김기현 지도부가 운명 공동체 아닌가? 사실 혁신위 같은 경우에는 용산의 하청이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기현 지도부 같은 경우에는 용산의 여의도 출장소라는 비판을 받았죠.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의 참모들 그리고 검사 출신들에게 공천길을 열어주기 위한 그 가짜 혁신으로 시간 끌기를 하는 것에 불과했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어쩌다가 이런 정당이 되었나라는 좀 우려가 들고, 개인적으로는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정말 국민들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는 그리고 민주당과 더불어 이제 그 건강한 경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빨리 용산과 소위 말하는 손절을 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 마지막 질문 하나 남아있는데 길지 않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그 선거를 앞두고 각 당은 이른바 그 입단속에 나서게 되는데 여야가 지금 막말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민주당 내에서 여성 비하 발언으로 당 징계를 받은 최강욱 전 의원 농후에서 논란인 상황이고요. 이재명 대표는 언행주의를 당부를 했지만 친명계인 민영배 의원과 남영희 부원장은 오히려 최 전 의원을 두둔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국민의힘 측에서도 손수조 대표가 한 의원실 관계자가 자신을 향해서 그 SNS에 막말을 했다고 주장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자, 각 당에서 이런 막말 논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할지 짧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저희 당에서 나온 발언들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 발언을 한 당사자가 개인은 뭐 아무리 억울하다고 하더라도 정치인은 결국 정치를 말과 글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본인의 의도가 어떻게 됐든 개인적으로 억울한 측면이 있더라도 결국은 국민들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거나 불편하게 하겠다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도 신속하게 최강욱 전 의원에게는 당원 자격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이제 이 본보기로 해서 앞으로 아주 강력하게 대처하겠다라는 의지로 읽히고요. 홍익표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도 남영희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해서 징계를 할 수 있다, 이런 시사를 했고요. 그리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총선 기획단이 후보자 검증위원회에 이 막말과 관련해서 검증을 강화하고 공천 심사에 반영하겠다라는 건의를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번 일을 반면 교사 삼아서 앞으로 좀 국민들의 마음을 더 얻기 위해 노력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최 의원. 네, 최강욱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이미 뭐 피선거권이 박탈당한 사람이지만은 그래도 발빠르게 민주당에서 이 6개월 동안 당원권 정지를 한 것은 참 잘했다라는 판단이 들고요. 그리고 손수조 대표한테 이 막말을 한 분 같은 경우는 아직 누군지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의원회관에서 일을 하는 보좌진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뭐 지역 사무실에서 도움을 주시는 분이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만약에 이 의원실에서 일하시는 분이 한 발언이라면 이 해당 의원도 이분에 대한 경질은 확실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해당 들었습니다. 의원에 대한 그 이름은 나왔더라고요. 네, 언급이 됐더라고요. 네, 여기까지입니까? 네. 네, 좋습니다. 자, 오늘은 두 분 이야기 여기까지 들어보고 다음 주엔 정책 토론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최수지 국민의힘 서울시 의원, 안기령 민주당 상근부 대변인과 함께한 여심 저격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오늘 국회 라이브 6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십시오.